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SNS 활용 마케팅 성과 분석 및 개선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문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SNS 매체가 좀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SNS 매체에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공부해 나가면서 특성을 파악하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요 매체별로 어떤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운영 전략 그 세 가지 영역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팅방이나 실시간으로 채팅방을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질문들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고, 오늘 목차는 주요 SNS 매체별 특징, 그리고 SNS 매체별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체별 운영 전략을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SNS 매체별 특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죠? 뭐 감수성 이게 예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해서 실제로 뭐 인스타 감성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진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서 좀 많이 생겨났던 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최근에는 개인의 어떤 그 기분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특히라도 여러 업종 중에서 어떤 감성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살릴 수 있는 서비스 쪽이라든지 소비재 쪽이나 어떤 호텔이나 숙박 쪽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좀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보게 되면은 뭐 호캉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엔 단순히 브랜드가 있는 호텔을 좀 많이 갔다면은 지금은 어떤 컨셉, 느낌이 좋은 호텔, 예를 들면 뭐 뷰 맛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뷰가 좋은 호텔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곳들 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좀 그런 특성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히라도 이제 한 3, 4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유튜브도 그러니까 단순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를 검색한 용도로도 유튜브를 좀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조금 이따가 어떤 특성을 좀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연령층이 예전에 비해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새 페이스북 누가 하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아직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게 되면은 광고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광고가 상당히 많아졌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새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 결국에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이제 광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은 전체 타겟이 되는 모수를 다 우리가 거기 매출로 전환시키려고 목표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타겟층을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체를 좀 운영하셔야 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대표적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나는 특히 이런 분 전문적이다. 난 이런 건 정보를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좀 많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최근 보게 되면은 어떤 정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스팅을 좀 많이 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많이 사람들이 좀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육아 쪽에서 공동구매 쪽에서는 좀 아직도 좀 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고요. 마지막 트위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뭐 이렇다 뭐렇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지금 채팅자 보니까 SNS 매체별 특징을 좀 잘 말씀을 뭐 얘기해 준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런 특성 갖고서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고서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블로그 이런 매체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특히나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다른 매체에 비해서 훨씬 되게 이슈성에 대한 것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예를 들면 블로그 쪽에서 가장 방문자가 많은 사람을 하면요. 하루 방문자가 한 3, 40만 정도 나오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기 동영상 탭에 딱 걸려버리면은
하루에 그 영상 조회수가 몇백만도 그냥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런 이슈성 같은 것들은 유튜브가 훨씬 좀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그럴 때 좀 되게 유리하겠죠. 보통 뭐 방송 쪽에 PPL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바이럴을 만들고 그다음 뭐 블로그 후기를 하고 그다음 이걸 통해서 트래픽을 만든 상황에서 유튜브까지 얹어버리면은 훨씬 더 내 브랜드를 브랜딩한다든지 뭐 후기를 만든다든지 이슈화시키는데 좀 생기 좋은 매체가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하는 쪽이 아직도 광고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마이크로한 타겟을 가지고서 광고하기가 되게 효과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특히라도 아직도 좀 많이 하시는 영역이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거점은 카페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쪽이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단기간에 뭐 단순히 컨텐츠를 공유시켜서 뭐 가십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용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블로그는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광고로 해서 사람들이 본 거랑 검색에서 찾아 들어간 거랑의 이 효율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했던 것보다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글을 보고서 찾아왔었을 때라든지 블로그에서 글을 보고서 사람들이 보면은 구매 전환율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컨셉에 맞게끔 어떤 채널을 접근하셔야 될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앱 순위로 하면은 카카오톡이 절대적으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이버 앱을 유튜브가 이제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좀 빨리 커가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넷플릭스라든지,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토렌트라는 뭐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불법 다운로드 많이 했다가 넷플릭스라는 이런 OTT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 판도 자체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수익을 좀 얘기하면요, 뭐 라이언 토이즈 리뷰를 하는데 뭐 제이크 폴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키즈 채널 자체가 유튜브의 수익 창출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의 유튜버 중에서 전체 수익 1등을 기록했던 채널이 바로 이 보람튜브였었습니다. 보람튜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매출만 거의 1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직원이 한 15명 정도 붙어가지고 이 채널이 가족들이 붙어서 채널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유튜브 그 애드센스 광고 수익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협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에 전 세계에서 보람튜브가 매출이 1등이라고 했었을 때 되게 놀랬던 게, 퀴즈 시장이 이만큼 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퀴즈 쪽에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가 엔터테인먼트 쪽 시장 쪽에서, 예를 들면 뭐 블랙핑크라든지 연예인들을 좀 활용해서 유튜브 쪽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특히 뭐 잘라서 뭐 다시 보여준다든지, 특히 방송국 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유튜브를 좀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연예인들이 되게 좋은 게 홍보를 많이 하거나 컨텐츠를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뭐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김종국이라는 이름을 막 검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도 이런 SNS 매체를 뭐 내가 운영해서 플랫폼을 또 활용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카페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매체가 있으면은 매체를 확장시키는 건 좀 편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되게 좀 힘들다는 거를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수익이 정말 높은 채널 중에 하나가 이제 김구라 씨가 운영하는 뻐꾸기 골프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이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유튜브 영상이 보통 한 3분에서 6분 정도 되는데, 이 채널의 영상이 거의 뭐 5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되게 긴 채널입니다. 연령 시청층도 뭐 40대 중반에서 50대까지 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끝까지 다 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골프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프리미엄 스포츠로 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채널에 스폰서십이 들어오는, 광고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객단가가 높은 뭐 자동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골프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채널은 다른 채널에 비해서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방송국이 SNS 매체까지 넘어오진 않았었는데, 특히나도
이 SNS 매체 쪽으로 특히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게 됐던 계기가 이제 왓썸맨이라고 해서 이제 G.O.D의 박준영 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찍는 그 채널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많이 바이럴 생겨나면서 뭐 이제 장성규 씨가 운영하는 워크맨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내고왕이나 아니 EBS에서 운영했던 펭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이 그 유튜브 쪽으로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플루언서나 좀 사람들의 바이럴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좀 협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훨씬 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마케팅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농업적 근면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한참을 해야지 개인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최근에 여기 보면 이제 라디오스타에도 진출할 정도로 뭐 감스트라는 그 BJ이고요. 여기 이제 이사벨라고 하는 뷰티 유튜버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일반인들도 이제 셀럽화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셀럽들과 어떤 식으로 좀 잘 코어하는지가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게 유튜브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딱 이제 뭐가 좀 많아지면은 아예 대놓고 이제 광고를 하는 쪽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 사람들이 그 광고를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쓰거나 공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확산되는 형태로도 나가다 보니 실제로 이런 카드 뉴스 같은 경우도 큐레이션으로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고요. 요새는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놓고 광고가 아니라 좀 재밌게, 예를 들면은 이런 컨셉 좀 상당히 광고인데도 참신하네, 그죠?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찍었다는 거.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런 게 좀 시작됐던 게 뭐 아이폰 케이스가 나왔을 때 광고를 뭐 10층 옥상에서 핸드폰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게 깨질까 안 깨질까요? 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 모기를 막 엄청 많이 잡은 다음에 그냥 팔을 넣었을 때 모기 물리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모기 퇴치제를 뿌린 다음에 이 병에다가 모기 엄청 많이 담아 놓은 다음에 팔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비교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좀 자극적인 영상, 재미를 좀 동반한 영상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페이스북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비즈니스를 딱 홍보하는 용도 많이 썼다가 아예 대놓고 그 호텔 내부 객실이라든지, 혹은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떤 호텔에서 밖을 바라본 뷰라든지 이런 걸 좀 섞어서 쓰는 게, 그러니까 이게 롯데호텔의 인스타그램인데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이런 느낌을 좀 잘 살려서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초창기 때는 거의 기업들이 뭐 우리 회사 지금 이런 이벤트 하고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시면은 뭐 드려요, 이런 형태 패턴이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좀 많이 했던 패턴인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특성 자체가 조금 젊은 층이 좀 많이 있고 특성이 어떤 감성적인 느낌은 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인스타그램의 운영 방향 자체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걸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많아진 게, 이제 회사에서 아예 대놓고 뭐 언드미디어나 정보전환, 검색 전환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 아예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식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좀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광고가 아니라 정보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마케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다이어트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맨날 다이어트 뭐 약을 올려가지고 막 그런 거 사면은 살이 빠진다 이런 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칼로리를 뭐 줄일 수 있는, 아니면은 컨디션을 좋게 할 수 있는 뭐 음식 뭐 10가지, 아니면은 퇴근하고 와서 이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아니면 뭐 같은 시간 내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체지방 감량이 목적인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유산소를 먼저 해야 되냐, 무산소를 먼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정보성 포스팅을 깔아 놓으면서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게끔 좀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구독이나 방문 안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컨텐츠 제공해 주구나.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충성 고객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쯤 됐었을 때는요. 실제로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다기보다 그래 이 사람 팔면은 신뢰라고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여러 가지 등급이 존재하고 그리고 각 등급별로 랭킹 탑 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카페 내에서 그 보통 발생하는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자한테 지급되진 않고요. 이제 보통 보면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메인 배너라든지 게시판 임대 같은 걸로 혹은 뭐 공동구매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실제로 나중에 이런 그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카페를 좀 활용해서 예를 들면 입점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하실 때는 뭘 좀 알아보셔야 되냐면은 여러 카페를 가서 카페 실제로 제안서 같은 게 있긴 합니다. 배너 비용 얼마, 뭐 게시판 임대 비용 얼마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뭐 게시판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들 게시판 보면은 게시글 조회수라든지 반응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측정을 하셔서 하셔야지 실제로 유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카페를 입점하는 거 말고 실제 운영을 하는 측면도 도움되는 게 내 비즈니스 훨씬 더 키우는 파트너를 모집하는 측면이라든지 내 비즈니스의 어떤 소비자의 특성이라든지 내 비즈니스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용도로도 카페는 좀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요새 보게 되면 이제 이웃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어떤 지역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지역 설정하면은 이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당근마켓이랑 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톡이라고 해서 내 지역에서 올린 사람한테 톡을 보내서 뭐 중고거래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여기 보신 것처럼 정보 교류를 한다든지 당근마켓의 커뮤니티 기능 형태를 네이버 카페도 현재는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 내에서도 원래 이제 그냥 그 글을 올려서만 했었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워낙 그 공동구매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이버가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최근 또 보게 되면은 블로그 마켓이라고 해서 블로그 내에서도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면은 바로바로 결제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블로그 마켓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뭐 과일이나 사과즙 팔고 이런 거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블로그에서만도 매출이 몇 천만 원씩 나올 정도로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다 그 계좌번호 올려가지고 계좌 이체하고 막 이런 게 좀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이 블로그 마켓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결제 처리 같은 거 좀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사업체를 처음 시작할 때 홈페이지를 세팅하고 실제 이렇게 커머스 기능을 적용하려면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키워가야 되는데 이 신경을 쓰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네이버 블로그에서 주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면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튜브에 비해서 조회수는 좀 되게 적은 편이고 그냥 단순히 이제 유튜브에 비해서 홍보 채널을 좀 넓힌다는 측면으로 네이버 TV는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되게 전문적 영역의 그 광고나 마케팅이 좀 많은 편이면 대표적으로 뭐 성형이라든지 뭐 법률 관련된 거라든지 혹은 뭐 대출이나 금융 관련된 것들이 좀 되게 많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 지식인에서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성형외과 법률 금융 쪽은 거의 최고 이제 천상계라고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최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을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식인으로 하기는 좀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려는 영역 쪽에서 경쟁자도 좀 많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영역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인데 최근에 보면은 뭐 클래스10이나 타린 같은 이런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도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만들어서 취미생활부터 실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토픽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 놓은 게 네이버 엑스퍼트인데 또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사례를 좀 만들고 있는 사람들 케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벤치마킹 하기에는 좀 되게 좋은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카테고리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는데 좀 상당히 도움되는 게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SNS 매체별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뭐가 좀 중요하냐. 지금 대놓고 우리는 뭐 회사 브랜드다라고 이제 채널명을 짓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대신에 항상 뭐 홍보가 올라온다 이런 걸 좀 되게 싫어하는 편이고요. 좀 많이 반응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 롯데제과가 좀 잘했던 게 이런 롯데제과가 이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서 시리즈 형태로 해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물 형태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상당히 유튜브에서 반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특성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유튜브 채널에서 뭐 제품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홍보해서 내 플랫폼을 좀 키우려고 좀 생각을 하시려면은 그 타겟들이 많이 반응하는 시간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주부 대상으로 뭔가 뭐 물건을 좀 파는 거를 하려고 주부들을 모아놓은 좀 채널을 만들자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말에 8시에서 9시 같은 경우는 그 주부들은 KBS나 이제 MBC 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시간대에 컨텐츠 올리게 되면은 반응도 떨어지는데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BS 드라마를 봤다가 뭐 MBC 드라마가 예를 들면 9시 반이다 하면은 이 9시에서 9시 반까지 30분의 텀이 발생하거든요. 이때 유튜브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대에 경쟁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채널에서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초기 반응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래서 채널 구독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영상 하나로 하루 만에 그 영상 조회수를 뭐 150만, 200만까지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언제 많이 반응하고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을 타겟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도 많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오후 1시에서 2시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콘텐츠는 반응을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업무 집중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까지 열심히 일해야 이제 2시부터 퇴근하기 전 5시까지 좀 여유롭게 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영상 콘텐츠가 2시에서 5시에는 반응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5시에는 또 퇴근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을 해봐서 내가 이 시간대에 이 컨텐츠를 올리면은 초기 반응이 잘 나오겠구나. 그럼 유튜브는 영상 올렸을 때 초기 반응이 좀 잘 나오는 채널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밀어줘서 검색을 한다든지 인기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을 좀 많이 시켜놓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 보게 되면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채널을 좀 많이 운영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기업들이 뭐 빙그레 같은 경우 금손빙이라고 해서 뭐 예전하고 좀 많은 형태로 뭐 제품 밴드나 브랜딩 요소를 좀 활용해가지고 재밌게 좀 만드는 형태로 채널을 좀 많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 좀 인기가 있었던 이제 미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돼지코팩, 돼지코팩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미팩토리 돼지코팩이 이제 블랙헤드라고 해서 코에 뭐 나와 있는 피지를 뭐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효과를 준다 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게 SNS에서 반응을 상당히 많이 이끌어서 실제로 이 미팩토리라는 브랜드가 이 광고가 효율적으로 나왔었을 때 실제 이 시장 내에서 화장품 전체 시장에서 3개월 동안 매출 1위를 찍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를 제치고서요.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었고 그래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많이 나오는 게 영상 컨텐츠를 좀 잘 제작하시면 반응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보면은 또 SNS에서 특히 뭐 페이스북 활용했던 건 유튜브 써서 좀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거 사람들한테 반응도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광고 써서 이 클릭을 하게 만들면요. 그 다음에 이 랜딩 페이지라고 해서 보면은 미팩토리 랜딩 페이지가 여기 마동석 씨가 나오고 확실한 페이지 제거 그리고 여기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결국엔 트래픽이 많이 몰렸을 때 구매 전환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세팅을 제대로 못 해놓으시면은 광고비만 많이 나가고 성과를 좀 잘 만들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기를 끌었던 게 어떤 거냐 그 일반 웹페이지보다 좀 빠르게 반응형을 만들 수 있는 워드프레스라는 이제 웹페이지 어떤 플랫폼이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게 뭐 워드프레스가 이런 뭐 SEO라고 해서 검색에서 반응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광고에 따라서 그 랜딩 페이지를 많이 좀 전환시켜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많이 좀 유행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뭐 몇 초 리뷰, 그다음 그래서 영상도 이런 1분 혹은 뭐 30초 짧은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반응을 주는 게 페이스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대표적인 인기 있던 게 뭐 마약 베개 이런 것도 되게 그 블랭코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되게 인기를 끌었던 품목이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그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회사 브랜딩을 하는 이제 용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벤트나 아니면 일반 뭐 여성이나 그죠? 그러니까 브랜디라는 그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채널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 신학기 뭐 행사만 올렸다가 이런 이제 광고인 듯 광고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올리면서 네,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 그런 형태로 또 이런 인스타그램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앵그리버드라는 이제 게임인데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는 형태가 특정 이벤트나 뭐 특정 행사를 한다는 걸 좀 많이 조금 올리는 편이고요. 마이크 코스라는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어떤 브랜드 홍보보다 여기 보신 것처럼 약간 좀 패션을 좀 선구하는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컨셉에 맞게끔 인스타그램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좋으신 게 그 벤치마킹 같은 걸 할 때 굳이 한국 것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외국 거 같은 경우도 내가 하려고 한 카테고리하고 좀 겹친 카테고리는 뭘 잘하고 있는지 보시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뭐 한국에 있는 트렌드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고 외국에서 유행했던 트렌드가 또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한국 것만 보게 되면은 다 스타일이 비슷해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좀 해보면은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네. 뭐 카피라이팅도 다 따라하고 뭐 컨텐츠도 다 따라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은 컨텐츠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니 그렇게 되니까 광고비를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으로 뭐 광고비를 뭐 특정 광고를 하는데 하루에 광고비를 뭐 100만 원 쓰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비는 1000만 원을 올려버렸거든요. 1광고비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광고를 또 그 광고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치킨 게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 좀 차별화시켜줄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특히 회사 쪽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단순히 이벤트만 하기보다 어떤 특성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라도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풀먼 같은 경우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뭐 이런 예를 들면 파기름, 고추기름 뭐 이런 짜장면에서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이 블로그가 어디 블로그지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관광공사 블로그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좀 많이 운영하면서 예전랑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도로교통공사 이제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도를 시켜서 결국에는 내가 운영하는 매체 내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들이 체류 시간을 좀 늘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글 올린 것만 보고서도 내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그런 표현들이 요새 찐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죠? 찐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구매 전화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은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육아 관련된 그 인스타 채널들이 그런 걸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평상시에 뭐 아기들이 그 육아 그 공동구매 운영한 채널에 뭐 엄마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다. 뭐 이렇게 커가고 있어요. 뭐 오늘 어디 갔어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막 올리다가 갑자기 이제 뭐 공동구매 우리 애기도 필요해가지고 이런 거 이번에 한번 해봅니다. 되게 기능도 좋고 뭐 가격도 저렴해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채널에 공동구매를 하니까 실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뭐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 채널에서도 충성 고객이 많다 보니 매출이 월 1000, 2000 정도씩 나오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SNS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컨텐츠나 서비스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당장 돈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려고 했었을 때 무조건 마케팅이나 광고 비용을 써서 사람들한테 반응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재구매를 만들어내기도 되게 어렵고
광고비를 무한정으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되게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채팅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케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나 서비스를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내 시간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투자가 점점 쌓이게 되면은 그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해서 SNS는 갑자기 효과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면 매출이 1,000만 원 나왔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반응이 폭증하게 되면요. 매출이 10배, 20배 엄청나게 좀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체별 실전 운영 전략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채널보다 결국에는 컨텐츠가 좀 되게 중요합니다.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따가 컨텐츠를 조금 빠르게 좀 만들고 네, 마지막에 제가 Q&A 부분에서 여러분 좀 많이 그런 부분 좀 물어보셔서 그러면 컨텐츠를 좀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를 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많이 하는 방법을 좀 또 하나를 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컨셉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전문성을 좀 하시려면은 좀 뭘 보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마케팅 쪽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 취업 쪽도 교육을 오랫동안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교육을 한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었었는데 그럼 제가 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널 운영하게 되면 그건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채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유튜브 채널 특성을 예를 들면은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내 브랜딩을 용도로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이 채널을 만들어서 뭐 사업자나 객단가가 높은 고객들 대상으로 컨설팅 용도로 만들지를 생각하시면요. 실제로 채널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객단가가 높게 되면은 예를 이런 거죠. 객단가가 예를 들면 내가 그 객단가가 한 300에서 400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채널 조회수가 뭐 200, 300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두세 명만 그죠? 클로징만 된다 하더라도 매출이 1000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자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전문성이라 말씀드리면은 내가 전문성이라고 할 정도로 잘 알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옆 사람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해나가게 되면요. 이게 실제로 뭐 해당 분야에서 엄청나게 권위 있는 뭐 교수님이나 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결국엔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은 뭘 보게 되냐면요. 소비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다 보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의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결국엔 SNS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반응도가 잘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문성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기존에 있는 채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보고서 거기서 내가 플러스 알파를 뭘 올릴지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포니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크업 쪽에서 좀 되게 있었고 뭐 쇼킹 부동산이나 요새 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관련 채널들에서 되게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족장TV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경매 쪽에 좀 특화된 채널이긴 한데 그 채널은 특성이 실제로 뭐 구독전이나 이런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건을 이렇게 받고 실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설명해준 영상으로 요새는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차별화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나 어떤 특성이 뭐가 좀 차별화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보면은 꾸준하게 좀 되게 올리는 게 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 좀 지속적으로 올려야지 효과를 좀 만들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확장성이라는 거는 이제 흔한 남매라는 것도 있고요. 보통 보면 유튜브에서 이런 컨텐츠 올렸다가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굿즈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 쪽에서 영상을 찍었다가 뭐 강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각화된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히 오락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하는 게 요새 보게 되면은 이제 개그 콘서트도 없어졌다 보니까 개그맨이 좀 설 자리들이 많이 없어져서 실제로 개그맨 출신들이 유튜브를 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 개그맨들이 안 그래도 다른 그 뭐 배우들만큼 아니지만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꽁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있다 보니 뭐 몰래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웹드라마 같은 것도 좀 많이 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되게 재밌는 게 최근 보게 되면은 예전에 TVN에서 했던 푸른 거탑이 계속 그 재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푸른 거탑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거탑TV라는 채널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결국엔 시너지가 나면서
컨텐츠가 파생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인기 채널 같은 경우도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박막래 뭐 할머니 채널 같은 경우는 유튜브 CEO도 실제로 박막래 할머니를 만나려고 한국으로 왔을 정도로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채널에 대한 스터디를 좀 많이 하실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그 키워드 내에서 좀 잘 나간 채널들이 왜 잘 됐는지, 그 유튜브 알고리즘 뭘 보면 되시냐면요, 결국에는 영상들을 초창기 올렸을 때 조회수를 막 보는데 갑자기 뭐 보다가 특정 영상 조회수가 엄청 높다.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영상을 계기로 그 채널을 추천을 많이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면 뭘 보시면 되냐? 어떤 주제의 컨텐츠였고, 해시태그는 뭘 썼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걸 보시면은 벤치마킹 또 하시면요, 뭐 그 정도까지 확 크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알고리즘 적용되다 보니까 또 채널이 빠르게 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썸네일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인스타그램처럼 컨텐츠를 올리는 게 영상 편집이다 보니까 이 진입 장벽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했을 때 이슈성 키워드 하더라도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 유튜브 같은 경우 뭘 많이 보냐면요, 썸네일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처럼 무조건 첫 번째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진 않거든요. 유튜브의 사용자 특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그로성 낚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여기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겠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썸네일에 대한 관찰이 좀 되게 중요하고요. 그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몇 가지 꿀팁, 뭐뭐만 10가지 방법,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반응을 좀 잘 끌어낼 수 있는 편이고요. 아니면 이런 패러디 같은 것들도 좀 사람 많이 봅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하자드 뭐뭐뭐뭐 요새 또 패러디 많이 나온 그런 거죠. 오징어 게임, 그죠? 오징어 게임을 좀 패러디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나중에 활용하실 때, 특히 뭐 망고보드나 썸네일 만드실 때 저도 많이 쓰는 게 미니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정말 많이 씁니다. 미니캔버스는 실제로 무료로 디자인 툴이나 이런 걸 다 제작되다 보니까 뭐 썸네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채널 아트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경 제거 사이트라고 해서 리무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뭐가 좋냐면은 거기에 활용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사람 얼굴이 있는데 뒤에 배경 이미지 나왔을 때 그거를 배경 이미지만 그냥 버튼 한 번으로 도려낼 수 있는 게 이 리무브 사이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 활용해서 썸네일 만들기 되게 좋고, 이거 배경 이미지 뒤에 다 도려내려면은 그 포토샵으로 막 눕기 다 따가지고 하나하나 다 잘라내야 되다 보니까 그거 실제로 컨텐츠 편집할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사이트도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컨텐츠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벤치마킹 사례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은 유튜브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는 블러스트나 아니면은 뭐 픽사베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다 보면 여기도 이제 무료 음원 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유튜브가 음원에 좀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음원 같은 것들을 다른 걸 싸다 쓰면요, 이게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든지 혹은 영상을 올리더라도 광고 수익이 음원 저작자한테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음원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BGM 팩토리나 이런 사이트도 있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하시려고 하면은 뭐 제목이나 키워드나 해시태그 썸네일 이 네 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운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에 대한 걸 좀 잘 기획을 하시고, 뭐 이런 무야호라는 게 좀 한참 좀 인기가 됐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인사이트가 될 만한 걸 좀 보면은 여기 무야호 리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뭘 볼 수 있냐? 사람들이 특정 어떤 키워드 이슈되면은 리믹스라는 것도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꾸로 리믹스라는 단어 검색했을 때 어떤 거에 대한 게 좀 많이 올라오는지 보면은 이런 컨텐츠나 이런 주제가 이슈됐을 때는 리믹스를 만들어서 바로 올리면은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월화수목 금토일 맨날 생방송하고요. 뭐 매주 화요일 날 저녁 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매주 화요일 날 저녁 때 그 채널을 뭐 집중적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같은 경우 실제로 저도 채널 운영해 보면요, 검색에서 들어오는 게 한 40~50%? 관련 영상에서도 한 40% 이상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영상을 연결시키려면 뭘 잘 보셔야 되냐? 인기 채널들이 유튜브 채널 밑에요, 해시태그를 뭘 쓰고 좀 분석을 좀 하시면은, 그런 해시태그를 하시면은 그 해시태그 때문에 이 영상이 추천 영상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에 대한 것들도 좀 스크랩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가 운동하는 의대생인데 이 썸네일 이거 하나가 되게 인기가 있어서 이 채널 확 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많이 보는 게 뭐 팔굽혀펴기 100일 했을 때, 100개씩 100일 했을 때 뭐 몸을 나타내는 신체 변화 뭐 이런 걸 썸네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되게 많이 보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로 해가지고. 그럼 이 채널은 이 영상이랑 이 영상 몇 개로 그죠? 딱 보면 다른 거는 뭐 4만에 이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 200만, 165만, 뭐 100만, 200만 이런 영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가 채널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는 좀 팁을 드리면요. 좀 이런 걸 통해서 만다라트 차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이저리그를 진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나는 8대 구단에 드래프트 1순위 하려면 8가지 좀 해야 되고 이 8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 서브적으로 어떤 것들 좀 해내면 좋을 것인가를 만들었던 게 만다라트 차트고요. 그래서 컨텐츠 서비스 운영하려면 아까 채팅창에도 질문하셨는데 컨텐츠를 꾸준하게 올리기 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컨텐츠 만드는데 또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슈가 있는 건 네이트판이나 뭐 연예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런 7가지 욕구랑 그다음에 3B라고 하는 뷰티, 베이비, 비스트 이런 건 SNS 어떤 매체에서 다 인기가 있는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마케팅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초기에 광고 컨텐츠만 최적화하면 효율이 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광고비 대비해서 뭐 30배, 40배까지 효과를 얻긴 했었었는데 대신에 이런 게 조금 초기에 광고에 대한 걸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거는 페이스북을 하시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SNS에서 좀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 좀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광고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당장 광고 효과가 적게 되면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들은 매일매일 효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광고 성과를 새벽에 이제 24시가 되면은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은 좀 특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 같은 이런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나 광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광고가 이런 식으로 뭐 클릭당 얼마의 단가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클릭당 뭐 0.53달러면은 한 뭐 5, 600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서 뭐 클릭당 단가 그리고 실제로 웹페이지 넘어서 사람들이 물건 사는 전환율까지 좀 생각하셔서 페이스북은 좀 운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핵심 포인트를 내가 소구점을 좀 잡을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유료 광고가 결국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 안 좋은 반응이 나오면 여기서 광고 멈춰버리고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되는 게 페이스북 광고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깃한테 맞는 컨텐츠나 이런 문구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해시태그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이 많은 해시태그를 선정하게 되면은 이미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기 해시태그를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채널 들어가서 다 보면 모든 게시글이 좋아요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인기가 있는 게시글이 어떤 게 좀 있는지를 좀 스크랩을 좀 해놓으셔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화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해서 재방문을 높이려고 하는 이 프로필을 좀 설정을 인스타그램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멍가게 마인드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런 컨텐츠나 서비스를 올려서 사람들한테 반응할 수 있는 댓글이나 공감 같은 걸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낮은 것부터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센 걸 하게 되면은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상 공유 형태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렇게 해야지 좀 상업적인 느낌을 최대한 걷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형태, 그 체크 메뉴판 형태도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또 규칙적 조합 때문에 사람한테 많이 보이는 거 아니면 대놓고 이런 식으로 회사 공식형으로 배민 오피셜처럼 운영한 형태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방문 판명이라고 해서 자동차 딜러인데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냥 어차피 차 하나 팔면은 객단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IP에 대한 것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PC로 좀 운영하는 게
뭐 블로그가 좀 가장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사진 같은 것도 보면은 사진 품질이 떨어지면은 이제 컨텐츠의 품질 자체가 낮게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그다음 좀 그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결국에는 이 다른 데 인터넷에 써 있는 중복 사진 같은 거 쓰게 되면은 블로그 점수가 좀 되게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한 걸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서는 검색에서 노출에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주제별 보기라면은 주제 카테고리별로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하는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컨셉이랑 이런 게 어떤 카테고리 설정해야 될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사전에 질문이 있었던 걸 좀 제가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좀 답변 보면은 마케팅 매치 내가 어떤 걸 좀 써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뭐 20대, 30대에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마케팅하는 용도 좀 되게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근데 그 알고리즘 같은 게 결국에는 아까 채팅창에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했었을 때 성과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겟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매체 내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이런 광고를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해서 하면 좋을지를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광고비를 많이 쓰지 마시고 10,000원이나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적게 한 다음에 효율을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효율 측정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작권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뭐 100% 안전하기 좀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것도 조금 우회하는 거는 뭐 구글 번역기로 예를 들면 아랍어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에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하나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전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뭐 how to make money online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필터를 오래로 건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 여기 점점점 누르시면요, 스크립트 열려기 누르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 대화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긁어가지고 번역해서 컨텐츠를 또 만들 수 있다고 또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 열었는데요. 포스트나 인스타그램은 이제 해시태그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블로그나 유튜브는 해시태그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던데요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블로그나 유튜브가 해시태그에 어떤 영향을 받냐면요, 그런 게 뜹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인기 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강남역 맛집입니다. 그 글이 떴는데, 그럼 네이버 블로그 해시태그로 뭘 추천하냐면요, 밑에 강남역 맛집 그 글이 이제 글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글과 연관된 블로그 게시글이 해시태그 때문에 뜨게 돼요. 그러면은 그 글 때문에, 해시태그 때문에 강남역 맛집이란 글을 보고서 내 블로그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 검색으로 넘어가는 측면 때문에 해시태그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SNS 이런 매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스터디를 하셔서 실제 사업체를 좀 많이 반영하시면은 실제 여러분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운영하신 채널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